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어서 이제 6월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촬영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참여를 조금 쉬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저는 너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내내 설레었고 또 이번엔 특히나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내려와서 오는 내내 감사한 마음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좀 많이 느끼고 또 오늘 관련된 주제인 우리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에 저는 많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저희도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촬영하시는 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 지금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오는 이제 마음도 저희들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어린이날이라서 또 저희들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 중간에 책 2권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박자박 도덕적 삶을 걷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유혹으로 읽은 일리아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서로 그 가치나 의미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그것을 공유하는 건데요. 평화로운 만덕살이에서도 이제 그걸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번에 촬영한 이제 최강주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 속에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2권의 책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좀 회원수가 좀 늘어나고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으면 고전 읽기나 책 읽기를 통해서 부모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실은 그 부모, 특히 그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이 양육자들이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좀 불안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나는 안 받을까? 나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육아 스트레스, 이제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체의 경우 이것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또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에는 다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곳도 없어서 막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여기 근처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끔씩 뒷모습이 쓸쓸하고 또 슬픈 부모들도 저희들도 보여요. 뭐 굉장히 힘들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는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 그 육아 스트레스는 지금 저희들 평화로운 만덕살이의 주제가 자녀들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가 미리 예고가 되어서 제가 박민경 선생님에게 부탁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육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근데 본인은 해소가 됐다니까 해소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하니까 어떻든가요? 좀 실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친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들으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이고 정말 노력하는 가정인데
나와 비슷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아 이런 고민도 있었네 라고 저도 곱씹어보게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여러 군데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했더니 남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또 아내에게 그렇죠. 아내 서로 상대적인 전 주로 네네. 이제 아내분 그러니까 엄마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 엄마들 입장이 다분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남편과의 어떤 양육 스타일의 차이, 교육관의 차이, 그 다음에 육아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아 분담에서 오는 차이. 그 다음에 이게 겹겹이 쌓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상당히 사라지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음에서 오는 그 남편과의 다툼. 이게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돌아오고 저 또한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점점 이제 아이를 처음 낳았었던 경험과 비례해서 나이가 점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와 이제 반비례해서 어떤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한테 쏟아붓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의 개인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존재,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충돌이 생긴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남자와 이제 여자가 출발점이 같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어떤 육아휴직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복직을 했더니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출발선상에 섰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달랐을 때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는, 늦지 않았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 출발점이 달라진 상태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도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근데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엄마들한테 있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했고, 지나고 나서도 나 분명히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나도 저 때는 저런 스트레스를 받았었어,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다음 이야기가 없냐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 아무튼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어쩌면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민경 선생님이 이 유튜브에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건데요. 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꼭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에서만 받지는 않죠. 네. 그죠? 아이들로 인해서 받는 거 이상으로 이제 다양한 것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고, 또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냥 하나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고, 저는 어렵습니다. 네, 스트레스고, 저희도 또 촬영할 때마다 보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박민경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신경증을 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경증량 스트레스 구분해 본 적이 지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경증이라고 하면 병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레스는 그냥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신경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민하고 병적이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신경증을 보통은 같이 쓰기도 하고 혼동되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경증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박민경 선생님에게 물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요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도 심하면 그렇죠. 병이 아까 제가 만병의 원인이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경증은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앞에 요런 어떤
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기질이라든가 내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 나로 인해서 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든가 생물학적으로는 나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생기면 신경증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고요? 없지, 혼자 살지 않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이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 하면 이제 긴장이라는 의미죠. 긴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스트레스 하면 뒤에 따라져 오는 게 해소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긴장과 이완을 잘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풀려 있고 그렇죠. 네. 네. 어떤 발전이라든지 성장의 과정도 없을 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 그렇죠. 못할 것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외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노출에 의해서 스트레스는 온다. 없는 상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이 내 몸에 오는 이유, 심리적으로 오는 이유는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좀 이제 이완해야 되겠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완을 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예를 들면 긴장할 때는 무슨 호흡이죠? 이상할 때는요. 호흡을 들으시면 네. 되죠. 일단 힘을 딱 주고 맞아요. 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이라고 했을 때 들숨은 긴장을 해줘. 그러면 날숨을 하면 이완하잖아요. 보통 호흡을 할 때도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길게 해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지금 박 선생님은 조금 편안해집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죠. 있습니다. 아까 긴장했을 때는 네. 표정도 굳어지고 힘들어진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에게 긴장이 왔구나. 지금 내 신체가 지금 이완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순간순간 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 네. 스트레스가 오면 첫 번째 얼굴이 굳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웃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서 모든 일에 육아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 생활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해소할 수 있다. 그 간단한 방법은 이완이다. 긴장과 이완이다. 의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아차려야 되고.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보다 어깨가 너무 딱딱해. 근데 본인은 딱딱한지 모르는 거예요. 군인처럼 걷는데. 그죠? 너무 긴장이. 그래서 주위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긴장하는 거 좀 풀어야 되겠어요. 어깨를 조금 풀어주면 시원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나는 지금 계속 긴 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없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데 자각의 첫 번째는 이완이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해야지만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동영상은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이 육아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 그 다음에 그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있는데 좀 해소가 되실 거는 2부를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